코로나19 첫 국산 백신이 조만간 출시된다고 합니다. 예전엔 정말 많은 사람이 기다리던 소식이었는데 요즘은 관심이 좀 시들해졌습니다.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이 새로운 백신의 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인데요. 이 백신을 개발한 SK바이오사이언스를 둘러싼 기대감도 마찬가지로 꺼져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광호 기자와 함께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기자, 네. 일단 백신 개발 상황부터 좀 짚어보죠. 어느 단계까지 왔습니까? 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 허가가 신청된 상태입니다. 그 허가가 정확히 언제까지 나오겠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일단은 이달 안에 허가가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많습니다. 예. 본격적인 매출은 그러니까 출시 이후인 3분기부터 나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 최근 소식들을 보면 SK바이오사이언스가 또 백신 임상을 한다던데 이건 또 무슨 얘기입니까? 네, 지금 벌어지는 임상은 3차 접종, 그러니까 부스터샷에 네. 대한 임상입니다. 임상 이후에 이제 허가를 신청하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임상이 끝나고 허가가 신청된 이 부분은 기초 접종, 그러니까 1차와 2차 접종만으로만 허가가 신청된 상태고요. 그런데 국내를 비롯해 세계 곳곳에서 1, 2차 접종은 정말 많이 이루어졌죠. 현재 국내 기준으로는 약 4,500만 명, 인구의 88%가량이 1차 이상 백신을 맞았습니다. 네, 아무래도 속도가 좀 아쉬운 상황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가장 먼저 출시된 백신 중에 하나인 화이자 백신이랑 자세히 비교를 해보면요. 2020년 1월 바이오엔테크라는 회사가 코로나19 백신 개발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2개월 뒤인 같은 해 3월에 화이자가 이 개발에 같이 뛰어들면서 두 회사가 협업을 시작을 했고요. 바로 한 달 뒤인 4월에 1상과 2상을 동시에 시작을 했고 7월에는 3상이 돌입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12월에 허가와 접종이 이루어졌습니다. 네, 화이자는 속전속결이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만 1년이 채 걸리지 않아서 출시가 됐는데 SK바이오사이언스도 2020년 5월에 개발 시작을 선언했으니까 바이오엔테크보다는 조금 늦기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코로나 초창기부터 뛰어들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표를 보시면 8개월이 지난 지난해 초가 돼서야 임상 1, 2상을 시작을 했고요. 또 거기서부터 7개월이 더 지난 8월에 3상에 돌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는 만 2년이 넘게 지나서야 출시를 앞두고 있는 셈이 됐죠. 네, 화면에서 보니까 좀 늦긴 했는데 그렇다면 화이자가 1년에 쓰는 연구 개발비가 얼마나 되나요? 한 20조 원 정도 됩니다. 그렇군요. 1,000억 원 정도 쓰는 것으로 알려진 SK바이오사이언스와 비교하기는 좀 물론 억울하겠지만 늦은 건 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SK바사 어떻게 지금 대처한다고 봐야 될까요? 네, 백신 보급이 느린 저개발 국가, 아프리카에 좀 집중되어 있는데 이들 국가를 노리면 시장성이 충분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카메룬, 니제르 이런 국가들은 아직 1차 접종률이 10%도 채 안 되거든요. 특히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들은 초저온에서 유통이 돼야 되는데 SK바이오사이언스의 백신은 그거보다 유통 보관이 용이해서 저개발 국가에 드리기에 특히 유리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 SK바이오사이언스는 연구개발비를 지원했던 전염병 대비 혁신연합 세피라는 곳을 통해서 세계에 공급을 하겠다는 계획인데 아직까지 현재 시점에서 백신의 선구매 계약을 한 곳은 국내 질병관리청이 유일합니다. 예. 그리고 이들 저개발 국가에 백신을 공급할 수 있다고 해도 지금 이 국가들은 자금이 부족해서 현재까지도 접종이 계속 늦었던 국가들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팔 수 있다고 해도 충분히 많이 팔아서 충분한 매출을 올릴 수 있겠느냐 하는 의구심도 여전히 있습니다. 그래서인가요? 사실 바이오 산업은 기대감에 주가가 많이 올라가는 편인데 이렇게 되면 SK바이오사이언스의 주가도 별로 좋지 않을 것 같거든요. 네, 실제로 주가가 좀 좋지가 않습니다. 네. 물론 요즘에 증시 자체가 전반적으로 나쁘기는 합니다만 SK바이오사이언스의 주가 하락이 훨씬 두드러졌습니다. 그래프 통해서 보시면요. 올해 연초 이후에 지금 상승률들을 모아봤는데 변동률을 모아봤는데 코스피가 한 20% 정도 빠지고 또 89개 제약바이오 종목을 모아놓은 KRX 헬스케어 지수라는 게 25%를 하락했는데 SK바이오사이언스는 같은 기간 55%나 떨어졌습니다. 네. 연초 주가가 23만 원에 가까웠는데 최근에는 10만 원 선이 깨지기도 했습니다. 신한금융투자는 최근 보고서에서 백신 매출에 대한 기대치가 낮아졌다면서 18만 원이었던 목표 주가를 12만 1,000원으로 낮췄습니다. 이게 백신에 대한 기대감이 꺾인 것도 문제기는 한데 백신 개발에 회사가 모든 역량을 집중하다 보니까 기존에 꾸리고 있었던 사업에 소홀해진 것도 문제입니다.
그렇군요. 방금 말씀해주신 그 말미에 그 어떤 사업이 그런 문제가 되는 겁니까? 네, 일단 임상이 뚝 끊겼습니다. 네. 뭐 제약바이오 업체들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인데 2020년 이후 현재까지 SK바이오사이언스는 단 4개의 임상만 신청을 해둔 상태인데 모두 코로나19 관련 백신 임상이고 다른 약과 관련된 임상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SK바이오사이언스는 뭐 자궁경부암 국산 백신에서 꽤 앞선 상태였는데 이 개발도 완전히 멈춰놓은 상태고요. 또 무엇보다 연간 1,000억 원씩 매출을 올리던 독감 백신의 생산도 멈췄습니다. 네. 질병관리청은 작년과 같이 올해도 해외에서 플루셀박스를 도입해 공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다른 경쟁자들은 사실 초기에 코로나19 관련 임상에 오히려 실패하면서 빠르게 본업으로 돌아갈 수 있었는데 개발의 성과를 계속해서 냈던 SK바이오사이언스가 뒤늦게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진 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